아, 저 그때 다음날에 수행이 있는데 아, 그래서. 그게 갑자기 일주일 앞으로 당겨져서 그래. 그게 뭐, 진짜 없고, 강의 들었다니까 상관없고. 자, 우리 일제강점기 그거 피해시고. 나 참고 삼아 선생님 몸이 너무 안 좋거든? 겨우겨우 왔거든?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해주고. 많이 안 좋아요. 거기 페이지 29페이지 피면 돼. 오늘은 좀 쉬운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파트니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우리가 전 시간에 강의 들었대지? 매우 중요한 거 했었어. 우리가 10년대 민족운동 하면 여기 있었던 게 뭐가 있지? 여기 있었던 거. 10년대 국내 민족운동.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되겠지? 그 다음에 해외에서 뭐가 만들어지더라? 독립군 뭐가 건설됐다? 기지가 건설되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10년대 가장 커다랬던 민족운동이 바로 무슨 운동이더라? 3.1운동이 되고, 그리고 3.1운동 결과 만든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 배웠던 주제가 이 주제야. 그 교과서에는 뒤편에 있거든. 학생들이 주도한 운동 두 개 있었죠. 20년대 때. 26년에 60만 세 운동과 29년에 광주 항일학생 운동. 되겠지? 그 사이에 뭐가 있었지? 신간회가 있었다는 거 기억나니? 그거 오늘 배우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거 활동이 있었지? 의율단과 뭐가 있었다? 한인 애국단. 그 다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게 이거죠? 그 10년대, 20년대 뭐더라? 활동과 실험. 몇 개 배웠다? 3개. 봉우동, 청산리, 자유시한변. 되겠니? 그 20년대 후반 몇 부라는 단어만 잘 기억하면 돼? 3부. 3부가 통합되고, 3부가 결성되고 통합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30년대 전반 때는요. 무슨 작전? 한중연합작전. 전투만 구분 잘하면 되더라. 되겠지? 그다음 마지막에 배웠던 게 당연히 중심은 한국 강복군인데 못까지 기억합니다. 김원목이 만든 조선의용대가 있었더라. 마음에 됐냐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일제강점기 항일민족 독립운동은 여기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 되겠지? 이제 어디가 비어있다? 요쪽 파트야. 1900 몇 년대, 20년대 항일민족운동 배우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선 30년대 국내는요. 30년대 국내에서 안 일어나. 무슨 통치다 보니까? 민족 말살 통치다 보니까. 되겠니? 그래서 항일 독립운동은 여기서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자. 자, 그럼 얘들아, 우리 1900 몇 년대지 지금?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몇 년대라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까? 20년대라는 걸 기억해.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진영이 두 개로 진영이 나눠지죠. 무슨 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과 그치 민족주의 진영으로 나눠지더라. 되겠니? 그거 좀 기억해 두시면 돼. 그럼 사회주의 진영은 대부분 어떤 운동하는 거지? 사회주의 진영은 그냥 이렇게 말해. 누구들 만나는 거야? 자본가님 노동자들? 노동자들 만나는 거야. 노동자들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니네들이 못 먹고 못 사니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다. 저 자본가의 뭐더라? 탐욕스러운 이익 때문이다. 그럼 너네들은 뭔다? 혼자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단결해라. 단결해서 뭐더라? 체제를 들어엎어라. 되겠니? 그 다음에 농민들 만나서 뭐한다? 대다수 농민들이 그 당시 뭐였다? 소장농민이었지? 그럼 지주는 혼자고 소장이 다수잖아. 그럼 다수의 소장농민이 뭐더라? 한치 한뜻으로 소작을 거부하면 어떠냐? 지주도 당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 걸 뭐다? 소작쟁이라고 하거든? 일종의 파업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그런 것들을 주도하는 게 누구더라? 사회주의 운동이야, 이게. 되겠지? 보고 기억하면 되겠고, 그럼 이제 어디지요? 우리 민족주의 진영에서 이제 나왔던 운동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배웠었지. 우익은 대부분 어떤 운동 한다고 했었지? 싸우자 아니면 실력 양성하자? 실력 양성하자. 그럼 실력 양성 파트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 하나가 무슨 파트? 경제, 또 하나가 뭐더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뭐 한다? 교육시켜야 된다. 교육 파트. 그래서 여기서 몇 개? 주제 몇 개 나온다? 경제와 교육 2개, 그리고 각각의 2개씩의 활동만 들어가면 돼. 되겠지? 그러면 우리 어떤 거? 경제 파트에서 요거 먼저 들어가면 돼. 민족기업 무슨 운동? 설립운동. 되겠니? 우리 1920년대 회사력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었지? 폐지된다고 했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더라? 회사력 폐지되니까 너도 나도 뭐더라? 기업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뭐더라? 민족기업 설립운동이 나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래서 경성방직회사 평양 곰신공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됐어요? 이거? 그 내용이 그것이야. 되게 쉽지? 자, 두 번째.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는데 회사력이 철폐된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들 좋으라고 한 거야? 아니면 일본 기업에 진출시키기 위해서야? 일본 기업을 진출시키기 위해서지. 일본 기업의 물건도 들어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물건은 어떨까? 가격도 비싸고 질도 안 좋아요. 되겠니?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심지어 일본 놈들이 관세마저 철폐시켰단 말이야.
그럼 일본나 값싼 물건들이 어떻게 될까? 마구잡이로 들어오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리니까 제발 좀 우리나라 물건을 사주세요. 그게 바로 무슨 운동이다? 물산장려운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산장려운동은 너네한테 이런 게 나올 거야. 오른쪽부터 읽어야 돼.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우리 손으로 만든 이런 거 나오는 거더라. 물산장려운동이다. 알아두시면 돼. 또는 어떤 단어가 너네한테 나온다? 자작회. 자가 스스로 자자, 자기보다 만들 작자지 스스로 만들어 쓰자. 이런 거 나옵니다. 물산장려운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또는 어떤 것도 나온다? 토산품. 그 토산품 뭐야? 우리나라 거를 뭐더라? 토산품이라고 하지? 이런 단어도 물산장려운동으로 들어가시면 돼. 알겠지? 암기할 건 이고요. 그러면 물산장려운동 크게 없죠? 1900 몇 년대? 20년대 국내에서 일어났더라. 되겠니? 평양 조만식이 했다. 그 정도까지만 잘 기억하면 돼. 벌써 끝났습니다. 줄 치자. 자, 실력양성운동 배경은요. 문화통치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으로 가. 기업 설립운동, 민족기업 설립운동, 배경은 회사령 철폐 정도 줄치고 전개과정은 눈으로만 봐. 자, 페이지 몇 페이지 하고 있다? 29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물산장려운동 있지? 그거 줄치면 돼. 물산장려운동. 배경은 두 개 줄쳐. 회사령 철폐, 관세 철폐. 전개과정 있지? 그 물산장려운동의 회사령 철폐는 뭔 뜻이더라? 일본 기업이 들어왔다. 그 뜻이라 보시면 돼. 이해되겠니? 민족기업 설립의 회사령 철폐는 뭐야? 우리나라 민족이 설립할 수 있던 근거가 된다는 얘기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철폐도 됐고요. 꼭 외울 건 딱 하나야. 평양 누구더라? 조만식. 그럼 벌써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 파트에서 몇 개 배웠다? 2개 끝났죠? 자, 이제 어디 파트 가면 될까? 교육 파트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자, 그럼 교육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대학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래서 우리 대학교를 설립하자. 그게 뭐더라? 민립대학 설립운동.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일본 놈들이 만들어줄 리가 없으니까 우리 민간인들이 뭐더라? 모금해서 만들자. 그게 민립대학 설립운동이야. 되겠죠? 그래서 1천만이 몇 원씩 1원씩 내서 1,000만 원을 모은다면 왜 우리 뭐하자? 대학교 만들자. 그런 운동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안 낼 것 같지?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때요? 세계 제일의 교육률이 높은 나라지? 너도 나도 뭐더라? 모금에 동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놀랬어. 쟤네들 저거 하다 말겠지 그랬는데 실제 모금이 막 뭐더라? 성공 직전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더라? 일본이 방해하고 회유하고 결국 탄압으로 끝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뭐더라? 너네 이런 거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대신 만들어줄게. 그런 거 만든 게 뭐더라? 경성제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서울대학교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어떤 것까지 들어가면 돼? 무슨 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여기까지 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이게 나중에 광복기에 무슨 대학교로 바뀌는 거야? 서울대학교로 바뀌는 거야. 되겠지? 근데 이게 만들어졌다고 저게 성공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 당시 경성제국대학교는요, 대부분 어떤 애들을 양성했을까? 718을 양성하는 기관에 불과했겠죠. 되겠니?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끝. 벌써 끝났네요. 자, 그럼 서울대학교의 전신과 위치는 어딜까? 서울이겠지? 나중에 사람 이름만 좀 더 잘 봐두면 돼. 이상재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누구 했다고? 이상재. 이상한 놈이죠? 이상재. 자, 밀립대학 줄치고, 그, 동그라미 1번에 이상재 정도 줄치고, 전개과정에서 그냥 1,000만원, 1,000만이 1원씩. 1,300만원 아니야. 그럼 국제보상운동이다. 알겠지? 그냥 1,000만원 이 정도만 들어가죠. 알겠지?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무리 됐니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거? 마지막 교육 파트 들어가자. 자, 이제 이거 하나만 더 보자. 이제 어떤 운동이 나온다? 문자를 보급하자. 문자 보급운동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 요때는 너네만한 애들이 많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돼. 학생들이 끝나고 노동자 만나서 한글 알려주고 방학이 되지. 농촌으로 가는 거야. 그럼 한참 농번기거든. 그럼 농민들도 도와주고 밤에 글자 알려주고. 되겠니?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돼. 귀농. 그 다음에 나중에 언론사들이 보다 대대적 홍보해주면서 탄력을 받았다 보시면 돼. 오늘날 알고 있는 신문 무슨 일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되겠지? 조선일보는 우선 쉬워. 이름부터가 뭐더라? 조선일보는요, 문자 보급 운동이라 했어. 조선일보는. 되겠니? 동아일보가 이름이 좀 특이하거든. 동아일보는 무슨 운동이라 했다? 분화로드.
러시아단으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누굴 계몽시키자? 민중들을 계몽시키자. 그런 운동이에요. 됐니, 요거? 그럼 됐지, 얘들아? 민족, 실력 양성 크게 파트 몇 개? 2개지. 경제와 교육, 각각 2개씩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 다음에 어렵게 나올 거 대비해서 딱 이 정도 2개만 언급해 줄게. 알겠어? 인선아, 사회주의자들은 저런 운동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사회주의자들은 싫어했어요.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니네들 자본가들이나 양주 처먹지 말고 양복 입지 말아라. 우리 돈 없는 백성들은 뭔다? 집신 신고 다니고 막걸리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야. 저 다 누구의 이익만 우선한다? 다 자본가의 이익만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되겠니, 요거? 그 다음에 설립 운동 있지? 야, 대학교 등록금이 싸니 비싸? 비싸잖아. 야, 저 돈은 1,000만 원 있으면 초등학교 하나 더 만들어라. 왜 쓸데없는 오더라? 돈 많은 데만 다니는 대학교를 만드냐?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하는 거야. 마무리 됐어요, 이거? 내가 말했었지? 이 두 진영이 있다는 거 절대 까먹지 말라고. 웬만해서 상반되는 애들이니까. 됐지, 요거? 그 다음에, 잘 봐. 이거 다 몇 년대 초반 일어난 거지? 20년대 전반에 일어났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 중반 되기 전에 다 실패로 끝나. 알겠니? 요건 실패로 끝났다는 거 말해줬지? 요거랑 연계돼서 일었던 게 뭐야? 물산장려운동이지? 저건 이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어때? 애국심이 대단하지?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뭐더라? 사줬단 말이야? 그럼 이윤이 어때? 많이 나왔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재투자해서 질 좋고 가격이 싼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지. 안 그래? 인마이 포켓. 모든 이윤을 다 지가 처먹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더라?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되겠니? 근데 이것만 20년대 후반이야. 조선일보가 29년부터 31년, 동아일보는 31년부터 34년 이런 식으로 되거든. 되겠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뭐더라? 문자부 운동만 좀 특이하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리고 사회주의는 저건 또 비판하지 않았어. 왜? 돈 드는 일 아니다 보니까. 됐어요, 이거? 어렵게 나올 때 혹시 모를까만 말해준 거야. 그러니까 내용만 알면 될 거야. 됐니, 이거? 자, 그럼 갑시다. 어떤 거 줄치면 되지? 문맹대치 운동 줄치고, 그 조선일보. 문자복 운동 줄치고, 동아일보, 분하루도 이렇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했지, 이거? 자, 그 다음에 그제 이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내용 끝났어. 금방, 이게 되게 쉽지, 얘들아. 그치? 야, 이거 다 실패로 뭐다? 끝났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놈들이 나와. 야, 이거 어차피 해도 안 되지 않냐? 그냥 1번 밑으로 들어가자. 이런 새끼들 나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새끼들? 친일파 놈들. 되겠지? 그런 애들이 나와. 걔는 결국 일본과 타협한 민족주의자로 부르거든. 그래서 일명 타협적 민족주의자.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니? 하지만 너네 안창호와 김구 선생님은 좌익이한 우익이었어. 우익이셨다? 김구 선생님 냉철히 꿰뚫어 봤던 거야. 저놈의 사회주의는 당이 하나다라. 이상한 독재로 갈 것이다. 모든 사람의 능력과 노력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배분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바로 그 맹점 꿰뚫어 봤다 보시면 돼. 그분 뭐더라? 민족주의자라고 보시면 돼. 되겠니? 내가 말했었지 왜 민족주의라 불리는지. 얘는 그냥 자유주의자인데 우리나라에서 뭐더라? 사회주의가 계급투쟁을 강조하다니까 그 반대 의미로 민족과는 계급보다 민족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민족주의자 이렇게 불리는 것 뿐이야. 이해하니? 얘기해줬지 이거. 사회주의는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계급투쟁을 강조한단 말이야. 너네한테 계급투쟁 나오지. 그럼 다 자빨로 가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런데 제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회주의의 계급투쟁을 부정하겠지. 그러니까 계급보다 우선시되는 것보다 민족이다. 그냥 이름을 좀 더 거칠게 민족주의자. 쉽게 말하면 다 자유주의라 보시면 돼. 이해됐어요, 이거? 자, 근데 김구 선생 안창호는 어땠까요? 타협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래서 일본과 끝까지 비타협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이렇게 말한다 보시면 돼. 줄여서 타민과 비타민. 되겠지? 어떤 게 좋은 거야? 몸에 좋은 거. 비타민이 좋은 거. 되겠지, 이거? 그럼 이 타민 애들은요. 얘네들이 강조했던 게 이거야. 이거 잘 봐. 자치론이거든? 일본 지배에서 자치권을 얻자는 거야.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이나? 참정권을 얻자는 거야. 우리 이제 정치적 참정권, 임시적 참정권 운동보자. 어찌 보면 좋아 보이지. 근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야. 독립할 전제가 없는 거야. 평생 일본 밑에서 씨발 자치권을 얻자는 거야. 평생 일본 밑에서 자치권을 얻자는 거야. 말만 살짝 바꾼 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강수, 최남선, 최린 이런 놈들이 보다 대표적인 친일 문외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요거?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눠뒀자. 우리 교재는 뭐라고 나있지, 거기? 차전이 우리가 줄지은 거?
그 밑에 일제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활동 전개. 그래서 누가 등장했다? 타협적 민족주의가 등장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1번은 그냥 121번 문제 내더라. 가가 뭔지만 빨리 말해줘. 거기 위치가 어디야?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은 101페이지거든. 101페이지 121번 있지. 그거는 그냥 가가 뭔지만 기억해. 거긴 어디야? 도시가? 평양이야. 거기서 일어나는 게 뭐더라? 조만식의 또 뭐더라? 물산장려운동. 되겠니? 이 문제 안 푼 이유는 밑에는 국제보상운동인데 시험범위 아니라서 그래. 되겠니? 요거? 자, 그 다음 밑에는 네가 할 수 있겠네. 122번.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이다. 가 하나. 그 가는 화려장상 그딴 식으로 읽지 마. 오른쪽부터 읽어. 물산정리운동이야. 그 다음 오른쪽은 뭐야? 문자보급운동이지?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 맞고 토상품 애용 근검조랑 맞고 틀린 건 몇 번? 3번. 헌병은 몇 년대만 있어야 돼? 10년대만 있어야 되죠. 되겠니? 4번, 5번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봤니? 자, 그 다음에 123번. 거기 보면 뭐 나왔냐? 이거 다 더하면 1000만원이잖아. 1000만원 모금운동. 그 다음에 공과, 의과, 농과. 과별 있잖아. 대학교지. 밀립대학 설립운동. 기업과 니은. 마무리됐냐고? 디귿번은 왜 틀렸어? 잠깐만, 미안해. 야, 디귿 기업번 틀렸지? 미안하다. 신흥무관학교는 뭐야? 만주 서관도에 있던 유해용이 만들었던 거죠? 틀렸고. 니은번. 고등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맞다고 보시면 돼. 너는 여기서 고등교육은 고등학교가 아니야. 중고등학교까지가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하고 대학교를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되겠니? 그 다음에 디귿번 어때요? 확실하게 맞죠? 그 다음 리을번은 뭐라? 가보개혁시기 때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8번, 129번 두 번째 보자. 자, 128번 들어갑시다. 가는 뭐예요? 요거는요? 잘 안 보이니 글씨? 오른쪽 보면 조선 사람들은 조선 사람으로 만든 건 씁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뭡니까? 물산정리운동. 해사령 재정화요? 아니지. 폐지된 게 된 거지. 정답 몇 번? 2번. 되겠지? 3번은 뭐야? 30년대 전반에 했던 거다. 경제 대공황에 대비해서. 4번. 사회주자 이거 졸라 싫어해요. 되겠냐고? 그 다음 5번. 말이 안 되지? 일본 기업이 진출하니까 우리나라 것이 안 팔린 겁니다. 129번. 거기 왼쪽은 당연히 봐도 다 대학교고 오른쪽은 전문지식. 그건 뭐다? 교육. 대학교. 그럼 대학 설립운동으로 가면 될 거야.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질문하세요. 질문 없니? 자, 그럼 이제 우리 최초의 자고학자 단체 이제 신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여기는 되게 진짜 쉽지 않냐? 그치? 자, 그럼 갈게. 자, 얘들아, 여기 사회주의들은 내가 어떤 운동하더라?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한다고 썼지? 그치? 근데 이제 봐봐. 원래 자익과 우익은 잘 만나니 안 만나니? 인선아. 웬만해서 안 만나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만나게 되었단 말이야. 그 만나게 된 배경엔 모두 있었다? 60만 세 운동도 한몫했다 보시면 돼. 왜? 사회주의자와 그죠? 그 천도교가 민족주의자였거든? 걔네가 같이 연대를 했기 때문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되겠니? 그리고 또 이 사회주자는 이제 각각의 문제점이 있었다 보시면 돼. 사회주자는 왜 쟤네들의 힘이 필요했냐면은
그 열심히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뭐더라? 합법적으로 이제 얘네를 만났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못 만나는 거야. 왜 그럴까? 그래, 잘했어. 25년에 치안유지법. 똑똑하네. 맞힌 사람 거의 없는데. 됐어, 요거? 그럼 얘네들은 어때? 합법적 공간이 없어진 거지. 그 다음 얘네들은 왜 문제가 있었을까? 별거 없어. 이 새끼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같은 계열이잖아. 그러니까 구별이 잘 가, 안 가? 안 가지. 같이 욕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친일파들이 나는 친일파 이러고 돌아다니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다? 쟤네들과 구별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 되겠지? 이런 배경하에서 자 이제 얘네들이 연대를 이제 하려고 도모하게 되고 직접적 계기가 바로 더라 그 유명한 정오회 선언이 되겠습니다. 정오회는 뭐냐면은 사회주의 단체거든? 얘가 이렇게 말해. 얘네들이 이렇게만 변하지 않으면 우린 적극적으로 제휴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단체를 해산시키는 거야. 자기 단체를 왜 해산시켜? 야, 하나의 당으로 합쳐지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당과 당끼리 만나야 될까? 아니면 다 해체된 다음에? 해체된 다음에 다시 만나야 되는 거야. 일종의 사회주의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 세계 공산주의자 지도자 코민테른이라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전 세계 사회주의 지도부라고 보시면 돼. 러시아에 있는 거야. 그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일어났거든. 국민당과 공산당, 자위과 우위.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 코민테른이 이렇게 본 거지. 지금 너네들 한국은 일본이 먼저 물리치는 게 목적이니까 쟤네 우익화도 한번 손잡아봐. 이런 명령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하여튼 다 필요 없어. 26년에 무슨 회선언 절대 까먹지 마. 정오회 선언. 되겠니? 먼저 사회주의와 손을 내민 거지. 그리고 만들어지금들아 27년에 무슨 단체가 되더라?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되겠니 요거? 자 그럼 이제 우리 신간회 갑시다. 신간회 이제 전국 최대 조직이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한번 물어보자. 그럼 신간회는 있지. 신간회는 비밀결석감 합법적 운동이었을까? 합법적. 사회주의들은 원래 비밀결석 지금 비합법적 운동이었잖아. 근데 쟤네가 왜 우익과 만난 거야? 합법적 공간에서 뭐더라? 운동하기 위해서잖아. 되겠지? 그래서 합법적 운동이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래서 여기 봐봐. 읽어볼래 한자? 잘했어. 거기까지만 했으면 돼. 대동단결. 되겠니? 그 전국의 지점이 400여 개였어서 전국 최대의 조직망으로 확대된다 보시면 돼. 그럼 일본 애들은 왜 이걸 처음에 놔뒀냐면은 하나로 합쳐지지. 다 뭉치지. 그때 한 번에 때려잡으려고. 그래서 뭐다? 첫 번째 합법적 운동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자, 그래서 전국적, 그리고 너네 이거 좀 알아두자. 좌우 합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민족윤일당이라고 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면 되고, 그림에 보듯이 전국적 지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너네한테 여성의 지위 강조하지? 그럼 무조건 군우회 골라. 저 군우회는 이제 여성의 권익을 위한 단체거든? 원래 사회주의 계열도 민족주의 계열의 여성단체가 따로따로 있어서 합쳐진 게 군우회야. 그래서 신간의 자매단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거 지식 떠올리면 될 건데 신간의 했던 활동 광주 항일학생운동 그래 그게 가장 커다란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 대부분 정답이 저기 나와. 쟤네들이 활동하면 광주 항일학생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했더라. 되겠니? 그리고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거든. 하지만 그건 시도만 했지 개최는 되지 못했지만 정적 확산하는데 기여는 했더라. 이 정도만 간단히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됐니 요거? 자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제 이후부터 신간을 이제 여기까지만 줄쳐볼게. 여긴 솔직히 암기할 건 없는데 설명할 게 많은 파트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 알겠니? 암기할 거 별로 없다. 봐봐. 신간에 있지. 신간에 우선 사회주의 있지. 사회주의 하나 줄치고 치안유지법 그거 하나만 우선 줄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민족주의라고 있지. 그 친일적 민족주의와 구별 필요 그 정도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 하나 얘들아. 무슨 회선언? 정오회선언 그거 하나만 제일 중요해. 됐어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은요. 합법 줄쳐놓으면 돼. 이상재와 홍명희가 있지. 물어보자. 누가 우익일까? 이상재. 우리 아까 지금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이상재 있었잖아. 맞지? 그럼 걔는 우익이겠지? 됐냐고? 홍명희가 자익이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요. 건너뛰고 동그라미 3번 군우회 줄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광주 학생운동의 조사단 파견 민중대회까지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됐냐고? 네, 가로 3번은 해소까지만 줄쳐. 해소까지만 줄쳐. 자, 이게 뭔지 말해줄게. 이 신간회가 있지 얘들아. 신간회가 집행부가 뭔지 알지?
이게 중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행부가 뭐라고? 집행부가 중앙조직이야. 어찌 보면 이 신간의 머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 근데 팔다리에 해당하는 게 뭐더라? 전국적 뭐더라? 지적, 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쪽 지방을 장악해 나갔던 게 일명 무슨 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됐어요, 이거? 얘네들을 차지했던 게 뭐더라? 일명 뭐더라? 타민애들. 비타민 애들. 민족주의 계열이 되겠습니다. 좀 얘기가 늘어졌는데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사회주의는 왜 지방으로 갔냐면은 딴 게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을 직접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뭐더라? 직접 지방으로 뛰어다녔다고 보시면 돼. 이에 반면 얘는 지도부가 바로 뭐더라? 이제 우익애들이 장악했습니다. 그럼 일본 애들은 이걸 어떻게 탄압하냐면은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탄압해. 요만큼을 조져. 중앙부를. 그 다음에 여기다 누굴 집어넣을까? 타민 새끼 집어넣는 거야. 그럼 명령이 어떻게 될까? 10년, 족같이 내려가겠죠. 되겠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또 누가 많아질까? 타민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명령이 어떨까? 또 족같이 내려가겠지. 그럼 사회주의는 이때쯤 어떨까? 의심하겠지. 저놈은 다 똑같은 새끼들인가?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많아져? 타민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결국 뭐 할까? 저 새끼는 다 똑같은 놈들이다. 얘네가 해소를 주장해. 해소는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고 사회주의 단체들이 잘 쓰는 용어야. 내가 말하는 거 해소를 왜 줄치하는지 알겠지? 누가 해체하다고 하자고? 사회주의자들이. 이해됐니? 이거 그런 내용이니까 내용상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줄은 치지 말고 이것만 봐. 집행부의 우경화가 뭘 말하는지 알겠지? 친일파처럼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해소를 주장하고 그 코민테른도 뭐더라? 국공합작이 깨어지거든. 27년에.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두 해체라고 했습니다. 됐냐고? 해소까지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참고자료 있지? 거기 두 번째 신간해라고 보여 안 보여? 신간해 보이지? 네. 그 신간의 강령 줄죠. 우리는 정치적 각성을 좀 빼 밑에 조금 박스.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핵심 나오는 두 개야. 뭘 공고히 하겠대? 단결. 꼭 기억해둬라. 뭘 부인하겠대? 귀의주자. 귀의주자가 누굴 말해? 타미.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지 30페이지 가봐. 30페이지 가면 그 세 번째 사료. 국내 민족일당 운동이라고 사료 있을 거야. 찾았니? 국내 민족일당 운동 찾았어? 세 번째 거. 정의선언 별표쳐. 자, 줄친 것만 따라와. 따라서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성질을 인식한다. 이게 뭔 뜻인지 알겠냐? 부르주아 민주주의 줄쳐. 부자. 아마 민족주의자들은 뭐더라? 자본가다. 이 얘기야. 되겠니, 이거? 응. 근데 과정적 동맹자 줄쳐. 항일이라고 적어. 그럼 됐지, 이제? 그러니까 저놈들은 우리가 타도해야 될 있는 유상계급이란 얘기야. 하지만 지금 현재는 뭐더라? 일본과 싸울 때는 같은 동맹제라는 얘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저놈들이 어떻게만 되지 않으면 타락하는 형태로 나오지만 않는다면. 되겠지? 타락하는 형태가 뭘 말할까? 타민. 되겠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보시면 돼. 마음 됐어요, 이거? 그 다음 조선민행 있지? 조선민행은 한 번만 읽어볼게. 이건 읽어만 봐. 내가 그냥 읽게. 이건 우익에서 나온 거야. 비타민이라고 적어놔, 그건. 비타민에서 나온 거야. 조선민행은 조선민족의 공동 권익을 쟁취하고 조선민의 단일전선 줄쳐. 단일전선 하면 좌우 합작으로 들어가시면 돼. 그리고 계속 읽을게. 과거 운동은 계급의식이 내연되어 있다. 계급투쟁 강조하는 게 누구야? 사회주의자들이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회주의자들의 계급투쟁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게 다 합쳐졌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이거? 상현아. 1920년대 국내에서 뭐가 일어났다? 좌우합작운동이 났지. 해외에서 뭐 일어나고 있었지? 만주에서? 20년대 후반 떠올려봐. 내가 제목을 떠올리면 되잖아. 20년대 전반은 활동이잖아. 삼부잖아. 삼부가 뭐하고 있었어? 통합되고 있었지. 그거 좌우합작운동이야.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무슨 운동? 민족율당운동이. 국내에서도 민족율당운동이. 하지만 어디서만 성공한 거야? 국내에서만. 해외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으로 찢어지게 되었잖아. 되겠냐고? 같이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끝났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자, 신간에 관련된 거 빨리 문제 풀어보자. 124번부터 126번 세 문제. 124번부터 126번 세 문제. 너 뭐 내가 줬는데 왜 그걸 안 했느냐? 이거 내가 줬잖아. 이거요? 응. 안 쓰기. 어? 잘 안 쓰기. 왜? 처음 안 쓰니까. 다 했어요? 124번. 보면 이상지도 나와있고, 뭐, 단일 노선 뭐 나와있지? 비타민과 사회주의자들. 신간인지 알 수 있겠지? 정답 몇 번? 5번. 그 다음 125번은 거기 뭐야? 강령 나있잖아. 단결공고의 기회주의자. 무슨 나치? 신간에. 똑같은 정답이지? 정답 몇 번? 4번. 126번. 요것 또한 뭐더라? 신간해가 되겠지? 그럼 신간의 활동과 관련된 거.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31, 132번 들어보자. 131번하고 132번. 얘들아, 131번 보자. 그 타민은 문화 통치를 배경으로 등장한 거 마저 틀려? 맞지요. 됐냐 이거? 응? 근데 친일파들이 일본 몰래 비밀리에 있을까? 친일 활동을? 그거 아니겠지. 정답 몇 번 들어갔는데?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맞아. 나는 신간이니까 기회주의자 배경했다. 지방조직 확충의 정치적 규모 맞고 가해 출연이 나의 배경이 됐다. 나머지 선택지가 다 좋은 선택지입니다. 되겠니? 자, 132번 들어가자. 왼쪽은 뭐지요? 참정론. 오른쪽은요? 그 오른쪽에 뭐라고 있어? 지금 조선의 민족 자치. 무슨 론? 자치론. 그래, 이런 놈들이 친일파 놈들이라고. 그럼 이런 주장을 배격해서 우익의 활동이 뭐였어? 누구랑 연합했어? 사회주의랑 연합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정답 몇 번 나오면 됩니까? 5번.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번은 웬만해서 안 나올 건데 그냥 보기만 봐봐. 보기만. 혹시 모를까봐 하나만 더 해줄게. 기억 있지? 우리 무장 역량을 집중적으로 통해서 조선우영대 동그라미쳐. 한국 강복군 동그라미쳐. 좌우합자. 맞아 틀려? 맞아. 니은번이 있지? 니은번은 세 번째 줄. 교육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럼 뭐라고 적으면 돼? 무익만의 주장이죠. 됐나요 이거? 디귿번. 이거 우리가 배웠던 거죠. 무슨의 선언이야? 정무의 선언이지? 그럼 좌우합자. 여기 들어가시면 돼. 1번은요. 조선 내에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결사를 추구하더라. 탐이. 그래. 나오면 됐니 요거?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가자. 참고삼아 신간에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리죠. 무조건 나오는 주제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 들어가 보자. 페이지 몇 페이지? 32페이지. 요거는 잘 안 나오는데도 좀 니네가 혼자 공부하기 좀 힘들어. 사회주의 요쪽은. 되겠지? 이제 봐봐. 항일투쟁은 이제 끝난 거야. 이제 각 계층의 활동들 있지? 뭐 사회주의 운동, 그냥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되겠니? 이런 사회 각 계층에 활동하고 그 다음에 언어와 역사 있지. 일제강점기 때. 그거 보면 시험범위야. 되겠니? 한국사 시험범위 거의 다 끝났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조금만 여기 사회 계층의 활동까지만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서 15분 집중할 수 있겠냐? 10분에서 15분이니까 그 사회주의 운동은 우선 봐봐. 노동자들은 뭐 하는 거야? 파업하는 거지? 단결하고 우리 노동상권 배웠잖아. 단결하고 교섭하고 안 되면 행동하자. 그거야. 농민들이 파업하는 겁니다. 소작쟁이라고 할 뿐입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게 나오거든. 봐봐. 우선 커다란 특징을 잘 봐야 되거든. 2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3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차이점이 있어. 커다란. 요 차이점을 구분하면 돼. 알겠지? 그 차이점은 이거야. 얘네들은 아주 커다란 단체 중심이었다. 이게 특징이야. 되겠니? 봐봐. 조선농민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 졸라 큰 거지. 심지어 이게 두 개 합쳐져. 조선노동총동맹. 아주 커다란 단체지. 그럼 얘네를 뭘 요구할까? 노동자를 요구할까? 하나만 떠올려봐. 돈, 임금을 올려달라. 그 다음에 시간을 줄여달라. 소장료는 낮춰달라. 이런 거겠지. 그럼 이런 건 다 뭐라고 할까? 정치적 투쟁이랄 하면은 생존권 투쟁이라고 할까? 생존권. 여기서 생존이란 건 뭘 말할까? 경제적 측면이다. 그 얘기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0년 때도 똑같이 단체긴 단체거든? 근데 이렇게 바뀌어. 혁명적 조합으로 바뀌었다고 그래. 무슨 적 조합으로 바뀌었다고? 혁명적 조합. 혁명적 조합은요, 이렇게 보면 돼. 얘는 조직이 이렇게 커다란 거고, 얘는 조직이 이렇게 있는 거야. 힘은 훨씬 더 떨어지겠지. 하지만 탄압하기 어떨까? 졸라 힘들어. 얘네들 하나만 잡아주시면 되지. 얘는 하나 조져봤자 나머지가 다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 되겠니? 그리고 좀 더 얘네들이 어떨까? 과격해졌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우리 혁명 뭐 했어? 기존 체제를 들어엎는 걸 혁명이라고 했잖아. 되겠어,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당연히 경제적 투쟁도 한다, 안 한다? 당연히 노동운동과 농민과 생존권 투쟁 하지. 근데 무슨적 투쟁도 할까? 무슨적 투쟁까지 할까? 정치적 투쟁까지 한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투쟁, 항일 운동까지 번져나갔다고 보시면 돼. 일본 새끼 꺼져라. 일본의 억압적, 차별적 제도 꺼져라. 이런 걸 주장했다고 보시면 돼. 우리 민족의 노동당 단위를 허락해달라. 딱 봐도 뭐야? 정치적 투쟁이지? 성격 변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되겠니? 마지막 하나. 소작농민들은 소작료를 받쳐야 되지. 그게 너무 비율이 뭐다? 6대4. 자기가 사갖고 6까지면 어때? 불리한 거잖아. 그럼 소작료를 낮춰달라. 그럼 몇 년대? 20년대야. 지주제를 아예 철폐하자. 30년대. 그게 토지 개혁까지 나온 건 3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냐고? 우선 여기까지 줄 쳐봐. 20년대는 뭐라고? 거기 커다란 단체 줄쳐. 되겠니? 그래서 거기 밑에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노민총동맹 그거 줄쳐놓고 이름 낼 필요 없어. 그냥 커다란 단체란 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되겠냐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봐. 30m는 개별조직화, 혁명적 조합 줄쳐. 항일투쟁, 반일투쟁. 이게 다른 말로 뭐야? 정치적 투쟁까지 했다는 얘기지. 근데 심지어 이제 무슨 개혁까지 주장했다? 토지개혁까지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됐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운동에서 원산총파업 줄치고 암태도 소짝지 하나 줄쳐놓으면 돼. 그럼 이제 우리 봐봐. 커다란 흐름 배웠니 안 배웠니? 봐봐. 그 농민운동의 가장 커다란 특징, 노동과 농민운동의 사회주의 운동의 시기별로 가장 커다란 특징 잡았죠. 되겠니? 그 다음에 이제 노동운동에서 가장 커다랬던 사건, 소작쟁에서 가장 커다랬던 사건, 이거 딱 하나씩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어디서 일어났다? 노동이야, 노동. 알겠지? 노동운동 가장 대표가 원산 총파업이야. 무슨 총파업? 원산 총파업. 29년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러니까 원산 지역이 어딘지 알고 있지? 그 인천, 부산, 원산. 우리 상계하고 개화대 여기. 여기 원산.
여기 지역에서 본다. 여기 또 원산 전 지역의 공장들의 총파업 사건이야. 되겠니? 라직선, 일본의 석유회사야. 노동자를 어떻게 부려먹었냐면 사람이 일하다 쓰러지지. 일어날 때까지 채찍질이 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봐. 선생님 강의하다 쓰러졌어. 근데 씨발 여기 이사가 오더니 막 씨발 막 채찍질 가네. 이게 씨발 이게 졸라 불합리화적이지.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한 거 아니까 이제 뭐더라 다 해고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 소식 듣고 옆 공장이 열받아서 파업에 들어간 거야. 또 옆 공장도 연대해서 파업에 들어가고 원산 전 지역의 공장들이 총파업한 사건이야. 세계사적으로 이런 사건 없어. 한 도시가 멈춰졌다고 보시면 돼. 공장이. 되겠니? 그래서 국제적 관심도 얻었다 못 얻었다? 얻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거? 그럼 유의할 점은 이거다. 얘들아 원산 전 지역의 총파업 맞아 틀려? 맞아. 전국까지 확대되었다. X야. 국제적 관심을 받았다. 이건 맞지? 근데 이건 지역이 어디야? 원산 지역에 한해서 일어난 거야. 마음에 됐니 이거? 근데 이게 결국 실패로 끝나서 나중에 성격이 이렇게 많이 변한다고 보시면 돼 이제. 아 결국은 뭐더라? 일본 식민지만 끝나야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요거. 얘들아. 농림정인 암태도 소장이라고 있어. 그 전라도에 암태도란 섬이 있거든? 이게 섬 주인이 땅 지주야. 섬 모든 사람들은 다 소작농민이었다고 보시면 돼. 그 소작농을 엄청나게 괄치한 거야. 그래서 열받아서 이 섬 사람들 있지, 주민들이 소작을 거부한 사건이야. 그럼 지주는 어때? 경찰한테 신고했겠지. 그럼 경찰이 와서 있지. 누구 편 들어줬을 것 같아? 지주 아니면 소작농? 지주 편 들어줄 것 같죠? 소작농 편 들어줬어. 넌 너무 심하게 처먹었다 새끼야. 그래서 오히려 소장님한테 손 들어준 사건이야. 되겠니? 이거 몇 년이더라? 국민대표회의가 일어난 사건인데 23년. 되겠니 이거? 그 다음에 이건 듣기만 해봐. 부리농장이라고 했거든? 그냥 이건 봐봐. 암태도 한국인 지주였어. 29년에 부리농장이라고 있어. 둘이 아니라 뜻이야. 한국과 일본은. 그럼 이건 누가 지주가 될까? 일본이 지주지. 여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거든? 일본 경찰이 왔어. 누구 편 들어줄까? 일본. 그래, 지주 편. 그래서 얘네가 성격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되겠냐고? 그리고 원산 총파업은요, 광주 항일학생농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자, 그럼 됐고, 문제 풀어보자. 페이지는 내가 말해줄게. 109페이지야. 몇 페이지라고? 109페이지 154번. 이건 내가 할 거야. 어려워 문제. 거기 소작쟁이 발생 현황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몇 년에 높아졌어? 24년에. 언제 확 줄어들었어? 25년과 26년에 확 줄어들었지. 니네가 배웠던 거 써먹으면 돼. 치안유지법. 그 다음 29년은 어때? 갑자기 또 높아지지. 29년에 세계적인 사건. 경제 대공황. 그것 때문에 노동자의 삶이 더 안 좋았고 농민들의 삶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1번 몰락한 농민들, 화전민, 도시민 맞아요. 소작용 이전 반대 쟁의, 소작쟁이도 맞고. 너네 내가 한번 말한 거 있지. 농촌진흥운동은 시기가 언제랬었지? 20년대라고 했어? 30년대 전반이라고 말해줬지. 근데 지금 도표에는 몇 년밖에 안 나와 있어? 30년밖에 안 나와 있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 나오면 돼? 3번. 이렇게 나오시면 돼. 되니? 4번, 5번은 맞다 틀리다? 맞더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20년대니까. 맞잖아. 30년대 이유가 지금 잘려 있잖아. 되니 요거? 여기는 문제가 다 어려워. 알겠죠? 요건 너네가 해보자. 155번. 이거는 이 사건의 의의를 말해. 의의란 뜻은 뭐야? 이 사건이 끼친 영향력 또는 중요성, 역사적 이런 걸 말한다고 보면 되겠지? 이 사람 다시 풀어.
자, 들어가자. 기억 아니야. 선생님 이거 20년 되잖아요. 그딴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말했어. 이 사건에 뭘 했어 내가? 의의라고 말했었지. 맞잖아. 이 사건이 주는 역사적 의의. 되겠니?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니은번 일제강점기 노동의 운동을 대표한다. 중요성 인증되었지. 됐니? 그 이후 성격이 어떻게 변한다. 아, 결국 이건 뭐더라? 경제투쟁이 아니라 결국 일본 놈들이 꺼져야 되는구나. 이해 되겠니?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됐어요, 이거? 이해 가냐? 이 문제 해설? 상현 이해가? 안 가? 너 이거 안 가? 디귿이 왜 정치 그런 식으로 정치라고? 정치적 투쟁이냐고? 네. 아, 디귿은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내 말은 성격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이제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비밀결사적으로, 혁명적으로 이렇게 항일투쟁 성격으로 바뀌었다. 그 의미가. 25년 후에 비합법적. 아, 근데 내 말은 알았어. 그러니까 원쪽 파업은 그냥 경제 투쟁 했던 거라고 연대에서. 그럼 싸워서 이게 되지. 하지만 일본에 뭐더라? 식민지화 상황이니까 이게 결국 뭐더라? 실패로 끝났던 사건이라고. 그럼 노동자들은 어떨까? 이제 어떻게 하자? 좀 더 폭력적으로, 좀 더 뭐더라? 조직적으로 커다랗게 싸우면 뭔다? 지니까 차라리 뭐더라? 소규모 조직으로 일본을 괴롭히자. 혁명적 조합으로 바뀐 거라고. 되겠니? 그리고 이제 그냥 파업만으로 이길 수 없고 항일투쟁으로 좀 나가자.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거? 어렵지, 좀? 네, 괜히 했다. 원래 안 풀어주는데. 기억 맞긴 한 거예요. 틀려. 근데 이게 의의가 아닌 거예요. 그 의의가 아니지. 그 사실 그 자체가. 그치, 그 이때부터 좀 어찌 보면 정치 영재도 했다고 보시면 돼. 이때부터 슬슬. 그러니까 딱 경계점이, 그냥 하지 마, 씨발, 이거. 하지 마. 이게 경계점이 있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하지 마. 이렇게 안 나와. 알겠지?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여기까지만 들어가. 그럼 이렇게까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 그것만 까먹지 마. 알겠니? 예. 그래. 156번을 할 수 있겠다. 156번 해봐. 잘 해봐. 156번. 시간 줄 테니까 이거 다 마치고 빨리 시작. 이 정도 하면 답 나오지, 얘들아. 명확하게. 얘 가. 자, 가보자. 가는 몇 년대? 20년대. 나는 30년대지. 농촌진흥운동 언제 나왔어? 나 시기지. 그 다음에 그래, 노동쟁이. 느낌상 우리가 뭐한다? 대륙 침략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중일전쟁 막 이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20년대부터 30년대로 가면서 무슨 적 투쟁으로 바뀌었다? 정치적 투쟁 성격도 강화되었다. 맞죠? 야, 전국적 내가 단체는 언제 때만의 특징이야? 20년대. 조선노동 총동맹, 조선노민 총동맹. 합쳐진 게 조선농민, 조선노농 총동맹. 되겠니, 이거? 그래서 정답 몇 번? 니은과 디귿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오히려 아까침에 이건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아니면 다른 문제랑 껴서 나올 때도 있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159번처럼 그냥 원산지역 주고 원산총법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때도 있어. 되겠지? 근데 이제 뭐더라?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요게. 오히려 문제는 뭐더라? 아까쯤 했던 거. 물산장려법도 신간애가 그건 무조건 출제 포인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아, 야, 선생님이 바로 쉬려고 했는데 아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다. 이 정도까지 하고 시작. 바로 쉽시다. 이선이 과제 질문할 거 없어?